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하더니 날씨가 서울은 좋네요. 지난주 한 주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다음 주 혹은 7월 위해서 매주만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음 주 매매나 혹은 다음 주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KRX의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있는 그 거래량 거래대금 상하위 종목을 소팅한 그 화면입니다. 거래 대금으로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대바이오부터 제가 KMW까지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보니까 이 거래량 거래대금에 있는 금액들 중에서 보면 바이오 그리고 로보로보는 그 자동화 관련해서 있었고, 우리기술투자 비덴트는 비트코인, sem코는 뭐 아시겠지만 sem코고요. 북극주정은 수소차 관련주 유니크하고 같이 움직였었죠. 국일제지, 링크제네시스, KMW는 제가 알고 있기로 5G 관련 장비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제네시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 종목이 그 NPU라는 그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한 기계학습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걸 통해서 이제 딥러닝 하는 알고리즘 실행에 최적화돼서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게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AI 부문 핵심 기술인 신경망 처리 장치의 M&A 수혜주로 부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자 보시면 현대바이오는 제가 이 라인을 좀 그어놨던 게 보시면 이 정도는 좀 지키면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난주에 이 지지선이 횡보타던 이게 좀 깨지면서 빠질 것 같더니만 이렇게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 딱 걸치자마자 반등해가지고 강하게 2만원을 뚫었습니다. 근데 바이오 관련 이슈가 있어가지고 밀렸죠. 근데 이 밀리고 나서 어쨌든 이 밀린 봉에서의 저점을 찍은 게 한 17,000원 정도, 17,200원, 300원 이 정도를 어쨌든 찍고 다시 반등을 조금 했어요. 아래꼬리 달렸단 말씀이죠. 근데 바이오주 이슈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더 쭉 빠질 수 있는 소지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그림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계속 이렇게 시세가 다양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예전에 차바이오텍, 이번에는 HLB까지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막 폭락하는 수준에 빠지는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췌장암 관련해서 어쨌든 항암제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계속 이게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얼마나 깨지는지 좀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꼭 나와줘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저점에서 받아서 좀 이거를 조금만 더 하루 이틀 정도 물고 가서 파는 식의 방식으로는 매매가 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게 물론 매매라는 게 이제 매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패턴이 움직인다는 걸 참고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뭐 기사는 없었고, 지난주에는 뭐 최장암 관련한 이슈 그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하고 비덴트는 각자 한꺼번에 볼게요. 우리기술투자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너무 그 이슈에만 움직여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향으로 보기도 한데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 같은 정말 일반인 개미 투자자는.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빠졌을 때를 좀 기준으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보니까 그래도 한 이 62평선 정도는 걸쳐야지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아니면 볼린저 밴드가 튀어 올라와서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든지, 그렇게 따져보면 아직은 좀 더 빠져야 된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더라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 정도까지 빠지거나, 이게 이평선도 움직이고 볼린저 밴드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빠지거나 혹은 볼린저 밴드가 올라와서 거기에 걸치거나 하면 그때쯤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저도 그때쯤 매매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주봉상으로도 그림이 썩 나이스하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것도 아니고 해서 조심해서 좀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로보로보 보겠습니다. 로보로보는 이게 5,0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여기가 이 라인에서 제가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서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부침이 있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윗골에 달리고 양봉 다시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5일평생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이 종목은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눌러주는 느낌인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지지를 해주느냐, 뭐 이 정도 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당장 다음 주 시초에 들어가거나 하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고, 특히 시초에 이런 종목들이 갭으로 떠버리면 분명히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로보로보는 한번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시세가 확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중에 좀 잘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장중에 분봉상으로 쭉 보면서 수급 들어온다 하면 그때 들어가면 그 수익 볼 수 있는 단타로 그런 종목이라서 그 전업 투자자분들이 되게 핸들링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찌됐건 5천원 선을 좀 지켜주는지 봐야 되고요. 다음 주 중에 조금 밀려서 시작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가 되는지 보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덴트는 이게 지금 만원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이 만원 선이 되게 수성하기가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 5천원 선은 어쨌든 지금 충분히 뚫고 가서 계속 5천원 위에서 놀고 있고, 만원 선을 강하게 돌파했다가 좀 밀렸습니다. 밀릴만 해서 밀린 것 같고요. 보시면 그래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신호는 아니라고 봐지지만, 얘도 마찬가지 저점을 좀 잡아주고 어느 정도 선까지 빠진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금액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붙었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빠진 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한 이 정도 선부터는 만만치 않은 구간일 것 같아요. 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빠져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아직은 좀 저점을 주고 반등해주는 그 정도의 라인이라고 보고, 만원선까지가 어떻게 보면 고비일 것 같습니다. 만원선까지가 1차 고비. 그래서 당장 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쳐도 좀 조금 빠졌다가 양봉 주면서 한번 튀는, 이틀 빠지고 하루 오르는 이런 식의 좀 그런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 부분은 비트코인 관련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그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좀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좀 더 빠지면 그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빠지면 조금 더 빠지면은 보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이게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어서 조금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셈코 보겠습니다. 셈코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3음봉 나왔는데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반등이 나와서 조금 손실폭을 줄이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음봉을 다 뚫고 다시 올라주기라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너무 골이 깊잖아요. 그래서 25,000원이 우선 1차 정도로 한번 터치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확실히 저점이 여기서 생성이 되어주는지, 2만원 정도가 확실히 저점인지 좀 보고, 이 정도 이제 박스권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나올 것 같아요. 시세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리면 여기서 지지되는지 보고 들어가면 조금 수익은 보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박스권 매매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급등을 해서 25,000원 찍어도 또 이 구간이 있고 이 구간이 있고, 이걸 다 뚫고 가기에는 이제는 너무 쉽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적당한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꼭 보유하고 계신 물량들 정리를 조금씩 하세요. 이거 뚫고 갈 거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계시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다른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을 어떻게 보면 배제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등이 나와도 조금씩 손실폭을 줄이면서 현금화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셈코는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잘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네요. 이거는 풍국주정은 제가 유심히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주정, 그러니까 뭐 소주 관련해서 재료 들어가는 거 그 정도인데 지금 수차고 엮여가지고요, 수경제랑 엮여서 지금 가는데, 이게 보니까 주봉상으로는 그림이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기존의 거래량보다 2배 되는 정도 거래량이 지난주 한 주에 터져버렸고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이 풍국주정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지금 딱 걸렸죠?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빠진다고 하면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좀 빠지면 그때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국주정.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아주 뭐 계속 봤던 것도 아니고 이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다만 주봉상으로 이렇게 봤을 땐 좀 불안했는데 주봉상으로 보니까 이게 고점을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5G 수소차 이슈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계속 갈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이슈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구기진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워낙 이걸로 컨텐츠를 많이 했기 때문에 3,500원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켜주고 있고, 어찌됐건 이건 깨지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언젠가 한번 큰 거래량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게 빠지든 올라가든 할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찌됐건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가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확인 좀 해보시고, 요 9일 재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워낙 관심 있으신 분들 많고 하니까요. 링크제네시스는 아까 NPU라고 말씀드렸죠? 그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NPU 그 AI 기능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는데,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면 보시죠. 어마무시하게 거래량이 터졌죠. 기존보다 좀 긍정적인 신호 같아요. 요건 저 진짜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링크제네시스 이거는 만원선을 터치해줄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 다음 주에 관심 종목은 요걸로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면서 이틀 빠지고 올라주고 이틀 빠지고 올라주고 조정이 그렇게 길게 안 가고 이틀 빠지면 올라주는 종목, 이슈가 있다고 하면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스토캐스틱스로 봤을 때도 일봉상으로 이제 올라가 주면서 매수 신호가 딱 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보유한 기관의 외인의 물량은 좀 차익 실현을 했네요. 그렇게 보기에 딱 적합하죠. 어찌됐건 이 종목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기관이 털어냈으나, 최근에 기관이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매도를 뭐 의미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매동으로는. 다만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림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블렌디밴드 상단에서 한번 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빠진다면 그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쪽 라인이나 이쪽 라인이 아닌 이 정도 수준에서 한 번쯤 빠지다가 여기서 반등 쳐주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갔다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만원선을 어떻게 수성을 해주느냐를 좀 지켜보면서 이 종목은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MW는 지금 5G 장비주인데 엄청 올랐어요. 거의 3배 올랐는데,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는 건지 횡보를 태우는 건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격이 좀 벌어지면서 좀 불안합니다만 가장 긍정적이라는 점은 매물대가 없어요. 그야말로 계속 신고가를 써주고 있는 종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장투하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다고도 보여져요. 장투하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근데 저는 주로 장투보다는 아시겠지만 짧은 스윙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좀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장투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하게 지금 흘러온 종목인데,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거래량이 가장 최고로 많이 터졌고, 그 주에 조금 조정받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기 시작하면 또 한두 끝도 없이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매매하시고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돌아오는 한 주는 준비 잘 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더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